네, 안녕하세요. 미엔미술교육연구소 정지윤입니다. 자, 지금 고등학생들은 기말고사를 잘 끝내고 아마 여름방학이 시작되었을 텐데요. 신나는 방학이지만 우리 고3들은 수시 6개 대학 또는 전형에 대한 지원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서류와 면접을 준비해야 하는 더 바쁜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시에서 중요한 평가 요소인 학생부는 방학 중에 아마 다 마무리가 될 것이고 그에 더해서 여러분들 각 대학별 작성해야 될 활동보고서를 또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대학별 활동보고서의 차이점과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종합적으로 이전에도 영상에서 소개드리긴 했었지만 각 대학별 차별점에 대해서 내 활동을 어떻게 적용해서 작성해야 될지는 좀 막막해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수시에서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하는 그리고 1단계 통과를 할 수 있는 합격 키가 되는 서류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우선 지금 급한 상황이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서류 작성을 하기 위해서 내가 했던 활동을 대학별 서류에 어떻게 녹여내야 1단계 합격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지난 영상이었던 홍대 미술활동 보고서 작성법에 이어서 고려대 창의활동 보고서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고려대 수시 정시 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어떤 부분을 충족시켜야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입시에 가장 기본이 되는 입시 전형 일정과 평가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고려대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은 9월 9일부터 11일까지 그리고 11일 오후 5시에 마감이 되고요. 그리고 서류 접수도 동일한 기간이긴 하지만 시간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9월 9일부터 11일 사이에 서류 작성해서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감 시간이 오후 7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수정을 다 끝내시고 완성된 내용으로 서류를 온라인으로 다 입력을 마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서류 접수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서류 자체가 우선 학생부와 창의활동 보고서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학생부는 여러분들이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고 원서 접수와 동시에 대학으로 이제 학생부가 발송이 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 이제 창의활동 보고서는 여러분들이 원서 접수하는 동시에 온라인상에서 입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미리 작성해 놓은 창의활동 보고서의 내용을 이제 입력하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이제 이렇게 서류 작성, 입력 기간이 되는 것이고요. 마감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되고 7시가 마감이라면은 7시 1분부터도 더 이상 수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유의하셔서 입력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수시 전형 요소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어떤 평가 요소와 단계로 이제 선발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지원을 하셔야겠죠. 디자인 조형 학부 같은 경우에는 단일 전공으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수시에서는 특기자 전형으로 총 15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1단계에서는 서류 100%, 즉 학생부와 창의활동 보고서로 5배수 통과를 시킨 후에 2단계에서 면접이 반영되는데요. 2단계의 평가 요소는 1단계 성적 60%와 면접 40%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면접의 비중도 사실은 적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 대비도 좀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는 그런 대학이라고 볼 수가 있죠. 1단계에서 5배수 선발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수시 비실기 전형에서의 1단계 배수 대비했을 때는 좀 많은 배수를 통과시키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홍대 같은 경우에는 3배수, 서울대는 2배수 이렇게 통과를 시키고 있는데 고려대는 정원의 5배수라는 건 굉장히 큰 비율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단계 통과할 수 있는 학생부와 창의활동 보고서를 잘 구성을 한다면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대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반영되는 내신 성적에 대한 커트라인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고려대는 이전에 데이터, 합격 데이터를 봤을 때 보통은 이제 1, 2등급 대 친구들은 당연히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2등급 후반부터 3등급 초반까지도 1단계 통과를 하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내신에 대한 부분은 조금 범위가 영역이 좀 넓은데 그 대신에 창의활동 보고서라는 다소 독특할 수 있는 그런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식을 제대로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구성을 잘 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고려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융합적 주제를 충족한 내용으로 작성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정성평가 된 상태에서 2단계를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다각도에서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성적과 활동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챙겼을 때 1단계 통과를 해서 2단계까지 갈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1단계 통과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든다는 것 그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1단계에서 이제 창의활동 보고서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려대는 타이틀 자체가 창의활동 보고서라는 것에 좀 집중을 해서 보신다면 창의적인 활동을 여러분들의 어떤 역량을 발휘해서 얼마나 해냈는지를 보는 그런 서류 양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말이 어렵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고려대는 미술 활동만 중점적으로 보는 대학이라기보다는 미술, 그리고 전공과 연계된 활동도 당연히 평가 요소에 들어가지만 그 외에도 뭐 인문학, 뭐 수학이나 과학 등등의 여러 다른 분야까지의 어떤 그런 융합적 인재인지를 어떤 평가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창의활동 보고서를 구성할 때나 학생부 내용을 미리 구성을 할 때에도 융합적 주제 설정해서 그와 관련한 탐구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충분히 해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미술 활동만 열심히 많이 만들어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까지도 어떤 확장된 어떤 주제 탐구 역량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 고려대의 평가 요소이자 서류 작성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선 창의활동 보고서 양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지를 보시면 창의활동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작성 방법과 유의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긴 글로 지금 어떤 내용들이 써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창의활동 보고서의 구성 활동의 개수는 총 8개이고요. 그러면 한 페이지당 하나의 활동을 기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총 8페이지가 되겠죠. 그 전에 표지상에서 이제 목록을 우선 작성하게 되어 있고 8개 목록 구성 후에 뒤에 본문으로 총 8개 활동을 각 페이지마다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고려대 창의활동 보고서만의 특징이라는 것이 사진 파일을 첨부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사진 파일을 활동당 하나의 이미지씩만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작품들을 짜집기 하듯이 그렇게 편집해서 하나의 활동에 업로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선별해서 그 이미지를 첨부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외적으로 대회에 나가서 또는 공모전에 나가서 뭐 수상한 그런 활동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회 관련한 작품 이미지와 상장을 추가적으로 총 2개 이미지 파일까지는 첨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수상이 있는 활동인지 아닌지 여부를 우선 선택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사진 파일을 하나 더 업로드할 수 있는 그게 창이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라인 입력하실 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록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록표라는 거는 이 보고서의 목차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선 8개 활동을 어떤 활동으로 구성을 했는지를 우선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개요를 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선 여기에 이제 작성해야 될 내용은 구분, 실적이냐 작품이냐 공인 성적이냐 이것을 먼저 구별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실적이 있다는 것, 실적이라는 것은 수상을 했다든지 그런 성취 결과가 있는 활동일 경우 실적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작품에 대한 구분은 개인 작품이든 아니면 협동작이든 또는 그것을 전시에 출품한 것이든 창작과 관련한 활동은 작품으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인 성적은 실제 토익이나 토플이나 어떤 그런 성적이 있는 SAT 성적이 있거나 이런 성적을 넣으라는 것인데 그런 성적이 있는 학생들을 넣으시면 되는 것이고요. 성적이 없다라고 해서 불리하거나 그런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셔서 구분해서 분류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활동명은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쓰시지 마시고 구체적인 활동명, 대회면 대회명을 확실하게, 동아리면 동아리명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써주셔야 그 활동에 대한 목록표에 작성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용을 보시면 내용은 수상 내역, 등급, 점수가 있죠. 요거는 이제 활동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결국은 성취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상한 내역이 있다. 1위, 2위, 최우수상, 금은동상 이런 상을 받은 게 있다면 상명을 써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등급이 매겨지는 활동의 경우에 등급 그리고 점수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써서 어떤 성취를 보였는지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증명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급 일자와 발급 기간은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발급된 일자, 날짜와 그리고 기관명을 확실하게 써달라는 그런 칸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해당하는 활동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목록표를 다 작성하시고 나서 이제 본문 작성을 하셔야 되겠죠. 본문 양식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활동명과 활동 주제
분야, 시기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칸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활동에 맞게 쓰시면은 되는 부분인데요. 역시 활동명을 좀 구체적으로 써줘야 한다는 것을 조금 유의하셔서 간단하게 짤막하게 쓰는 것은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타이틀 칸 아래쪽에 보시면 약간 회색 처리가 되어 있는 칸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작품 구분이라고 해서 개인 작품인지 공동 작품인지, 이것은 작품 활동일 경우에만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는 것이고, 수상 내역이 있을 경우에는 수상 내역도 써주시면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품과 상장 파일까지 둘 다 첨부할 수 있는 그런 창이 열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 이미지를 상단에 첨부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글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글 작성 분량이 다소 적은 편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 활동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리고 그와 관련한 여러분들의 어떤 주관적인 배우고 느끼고 성취한 부분에 대해서 쓰는 글이 각각 100자씩, 그리고 총 200자 글로만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보다도 더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바로 사진 파일, 그러니까 증명 자료로서의 이제 이미지 파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려대 창의활동 보고서는 포트폴리오 형식이다 보니까 사진 파일을 좀 퀄리티 있게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창의활동 보고서를 잘 작성해서 이제 1단계 합격을 했다 그러면 이제 2단계 면접을 보게 되죠. 고려대 면접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면접은 아닙니다. 자, 1단계에서 제출되었던 학생부와 창의활동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서류 기반 면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서류상에서 궁금한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질문할 거고요. 그 외에도 전공 적성 관련한 전공 지원 동기라든지 전공 관련 본인의 창의적인 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단계 통과하시고 면접 대비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고려대 수시 지원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 이제 고려대 정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형 요소를 보시면 디자인 조형 학부에서 가군에서 35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이거는 수시와는 다르게 단계 평가가 아니라 통합 평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수능 70%와 실기 30%의 비율이라는 평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대는 수시에서는 비실기 전형으로만 선발하고 있지만 정시에서는 실기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수능 70%라는 비율에 좀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요. 고려대가 다른 대학의 정시 평가 요소에 비해서는 수능 반영 비율이 좀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성적만 좋은 학생들 위주로 선발하는 것은 사실 아니죠. 왜냐하면은 지원자들의 평균 성적대가 이미 상위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실기 30%가 변별의 요소로 충분히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려대 지원하실 때 실기력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려대 수시 정시 입시 전형과 합격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올해도 고려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준비하셔서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